사랑은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다. 우리는 사랑을 의식적인 결정, 우리의 자유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안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감정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 칼 융은 사랑이 순전히 이성적인 사건인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무의식에서 비롯되며 어린 시절의 각인, 충족되지 않은 갈망,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에 의해 형성된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을까? 정말로 그 사람의 성격이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사랑은 종종 자연 현상처럼 우리를 덮치는 신비로움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은 우리의 심리 속에 깊이 뿌리내린 보이지 않는 질서에 지배받고 있다. 이 메커니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인지도 모른 채 반복해서 같은 함정에 빠질 것이다. 우리 안에는 어린 시절의 애착,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형성된 무의식적인 신념들에 의해 만들어진 내적 지도, 마피가 존재한다. 이 지도는 우리가 누구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멀리하는지를 결정한다. 어린 시절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되풀이하게 하는 파트너를 찾는다. 이는 그가 고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의식적 사고보다 훨씬 오래된 패턴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만나게 된다. 모든 몸짓, 시선, 말 한마디는 현재를 넘어선 메아리를 일으킨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 우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겨진 층위들과도 연결한다. 융은 투사의 힘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 채 내면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흔히 선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우리는 한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을 사랑한다. 안정감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그것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 여성은 자신이 갖지 못한 강인함을 가진 남성에게 사랑을 느낀다. 한 남성은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여성에게 끌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환상은 투사가 현실과 분리될 때 종종 고통스럽게 깨져버린다. 그리고 남는 것은 질문이다.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사랑했던 것일까? 우리의 첫 애착 경험은 훗날 사랑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이다. 조건부 사랑을 배운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느낀다. 어린 시절 거절당한 사람은 그 경험을 반복하게 하는 파트너를 무의식적으로 찾는다. 이것은 의식적인 마조히즘이 아니라 옛 이야기에 새로운 결말을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변화의 열쇠가 있다. 자신의 사랑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각인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패턴을 깨뜨릴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프로그램으로부터의 각성이다.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단순한 호감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숨겨진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역학이 존재한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 즉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영혼 측면에 대해 말했다. 남성 안에는 무의식적인 여성성이, 여성 안에는 무의식적인 남성성이 존재한다. 사랑은 종종 이 잃어버린 부분을 다른 사람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이다. 특정 사람에게 느끼는 매혹은 단지 그 사람의 본질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메아리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와 통합을 요구하는 내면의 잠재된 부분 사이의 다리이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 안에 부재하거나 억눌렀던 특성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더 깊이 인식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옛 패턴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차분하고 통제된 사람은 종종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파트너에게 끌린다.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여성은 갑자기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남성에게 매혹된다. 마치 삶이 우리에게 내적 균형을 채워줄 사람을 데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끌림은 항상 조화의 신호만은 아니다. 종종 그것은 무의식적인 갈등을 가리킨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가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에 사랑에 빠진다. 강한 끌림은 내적 균형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결핍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초기의 사랑의 감정이 잦아들면 한때 우리를 매혹시켰던 것이 이제는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랑에서의 투사는 강력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를 완성시켜줄 무언가를 본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적 이미지를 투사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큰 열정을 만들어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실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대가 더 이상 우리가 투사한 이상을 구현하지 않을 때 환상은 깨져버린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파트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점과 특이함, 약점을 가진 한 인간을 보게 된다. 한때 우리를 매혹시킨 것이 이제는 짜증나거나 거슬릴 수 있다. 많은 관계가 바로 이 지점에서 깨진다. 투사가 사라지고 현실이 드러날 때. 그러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달은 사람은 환상 너머를 볼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으로 보지 않고 모든 면을 지닌 독립된 한 인간으로 볼 때 시작된다. 사랑에서 가장 큰 도전은 상대가 나를 완성시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느끼는 끌림은 우리 안에서 통합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신호일 뿐이다. 사랑은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완전하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 안에서 충족되지 않은 갈망의 반영을 보는 것을 멈출 때야 더 깊은 연결이 가능해진다. 결핍이 아닌 내적 충만에서 비롯된 사랑. 칼 융은 사랑이 궁극적으로 자기 인식의 기림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한 것이다. 사랑은 종종 마법 같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처럼 보인다. 우리를 특정한 사람에게 이끄는 강력한 끌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런 끌림은 거의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평생을 지배하는 감정 패턴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나 호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향한 무의식적인 충동에서도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이것은 역설적이다. 우리는 사랑을 찾지만 결국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촉발되는 곳에 도달한다. 그것은 고통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완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랑 속에서 우리는 단지 상대방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도 마주하게 된다.
공동의존 수아팽이케이트. 심리는 많은 관계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치유의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그 상처를 되풀이하게 하는 파트너에게 끌린다. 어린 시절 정서적 거리감이나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파트너를 찾는다. 그것이 그에게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배운 사람은 종종 이 패턴을 이어가는 파트너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기쁨보다 고통이 더 큰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낀다.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옛 이야기를 다시 써서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핍에서 비롯된 사랑은 항상 조건이 따른다.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은 진정한 사랑과 감정적 의존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과거의 각인을 깨뜨리고 과거에 묶인 사랑이 아닌 현재에 존재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정서적으로 도전하게 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끌리고 그 고통을 깊은 열정으로 착각한다. 그들은 사랑은 싸움이라고,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드라마의 반복일 뿐이다. 예전에 맡았던 역할을 또다시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진정한 사랑에는 이런 강요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평온과 신뢰를 준다. 사랑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내 오래된 상처의 메아리일까?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은 두 파트너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할 때 시작된다. 치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내면의 혼란을 해결하려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된다. 더 이상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된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깨뜨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치유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기대하지 않을 때 결핍이 아닌 내면의 충만에서 비롯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자신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숨기고 있는 성격의 어두운 측면들이다. 칼 융은 이 그림자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에게 우연히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그림자를 비추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억압한 특성, 실현하지 못한 갈망, 혹은 인정하기 싫은 어두운 면일 수 있다.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관계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만날 때 생겨난다. 사랑은 마법 같은 끌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무의식적인 통합의 탐색이다. 파트너는 우리에게 빛뿐 아니라 어둠도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이 무의식적인 역학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이들에게 끌린다. 늘 통제적인 사람은 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릴 수 있다. 조화를 원하는 사람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삶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내면의 측면들과 마주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처음에는 매혹적이었던 것이 곧 도전으로 변한다. 그림자는 억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직 극복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구현한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이들은 강렬하면서도 갈등, 오해, 고통이 가득한 관계를 경험한다. 특히 독성적 관계는
이러한 무의식적 그림자, 끌림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역학에 빠져든다. 스스로를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다. 늘 친절하고 수능적이었던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길만 가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다. 마치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마주하도록 도전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한다. 그들은 상대방을 탓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일부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파트너 안에서만 보며 진짜 작업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치유의 길은 의식화에서 시작된다. 사랑은 더 이상 무의식적 투사에 지배당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인식에서 비롯될 때 변혁적이 된다. 자신의 그림자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독성적 끌림에 지배되지 않는다. 윤근 진정한 사랑이 파트너를 구원자나 적으로 보기를 멈출 때 시작된다고 했다. 대신 그는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한 인간으로 보인다. 우리 자신처럼 말이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를 내면의 거울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말이다. 수세기 동안 문화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진정한 완벽한 사랑을 이야기해왔다. 동화, 영화, 문학은 영혼의 짝, 운명적 완성. 두 사람 사이에 영원한 조화를 그려왔다. 하지만 만약 이 개념이 단순한 환상이자 우리의 심리가 만들어낸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라면 칼 융은 완벽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실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없는 완전함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다른 이에 충족되지 않은 갈망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망의 악순환이 시작된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상대방을 이상화하게 만들고 결국 그 현실에 부딪혀 산산조각나게 한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을 상대방에게 투사한다.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파트너는 결점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우리를 완성시켜주고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투사는 점점 희미해진다. 어느 순간 상대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의 불완전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한때 매혹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거슬리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실패한다. 더 이상 이상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사라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었다. 사랑의 현실은 투사가 끝나는 지점에서야 시작된다. 완벽한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환상 속에 산다. 그러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친밀함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이런 이상화된 사랑의 또 다른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파트너가 자신의 모든 내적 갈등을 해결해주고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치유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들은 진정한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찾는다. 그러나 아무도 그 짐을 짊어질 수 없다. 사랑은 내면의 공허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며 자신의 고통에서 구해주는 구조선도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관계에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이 항상 쉽고 조화롭고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사랑이 진정한 깊이에 도달할 때 오히려 도망치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이다. 진짜 사랑의 기술은 환상을 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혼의 짝에 대한 낭만적 상상은 매혹적이지만 그것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하고 현실적인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한다. 진정한 파트너는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완벽한 사랑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투사가 아닌 진정성에 기반한 더 깊은 관계에 마음을 열 수 있다. 칼 융은 가장 깊은 사랑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상을 찾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진짜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랑을 찾는 것은 종종 인정과 확신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애정을 받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과 더 깊고 충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열쇠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모든 관계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기 위한 도피가 될 것이다. 심리학적 진실은 단순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허락한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파트너나 친구 혹은 외부의 성취를 통해 인정받으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충만함은 내적 인정에서만 생겨난다. 실천적으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장점과 단점 모두를 포함해서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우리는 진정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자기 사랑은 단순한 자존감을 넘어선다. 그것은 자신을 모든 측면에서 소중히 여기는 능력을 포함한다. 우리가 긍정적이라 생각하는 면뿐만 아니라 불편하다고 느끼는 면까지도. 우리는 종종 사회나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이러한 시선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사랑은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을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의 행위이며 내면의 평온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도 변화시킨다. 자기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발산한다. 이들은 확신을 구하지 않고 진정한 연결을 찾는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도 사랑을 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도전이다. 우리는 사랑과 인정을 외적 성취, 아름다움, 물질적 결과로 찾으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피상적이고 덧없다. 진정한 사랑은 내적 안정과 정서적 독립에 기반한다. 자기 사랑을 아는 사람은 파트너가 있어야만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방과의 시간을 즐기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독립성은 그들을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든다. 그들은 필요가 아닌 협력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진정한 사랑은 결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생긴다. 자기 사랑은 단순한 자기 수용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종종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 사랑은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존중하면서 파트너나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존중에 기반한 주고받음의 균형이다. 자기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받는다. 이 넘치는 사랑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질을 깊게 한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정서적, 육체적 연결을 넘어서 있다. 그것은 자아인식과 변형을 가능케 하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사랑은 종종 소유와 통제와 연결된다. 파트너는 내 것이며 우리는 사랑 안에서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칼 융과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이 말한 진정한 사랑은 그런 정복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의 변화를 위한 여정이다. 이 더 깊은 사랑은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나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높은 의식에 도달하도록 돕는 영적 실천이다. 초월적 측면을 가진 사랑은 우리의 존재와 우주와의 연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북돋아주고 각자에게서 최고의 것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폭풍 속의 안정된 섬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두 파트너는 각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로 합쳐지는 두 개의 강과 같다. 이런 형태의 사랑은 자아와 소유욕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나 통제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 자신을 자유롭게 펼치면서도 상대방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지지하는 것임을 깨닫는 데 있다. 사랑의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며 꽃 피우는 것이다. 사랑의 영적 차원은 더 높은 자기 실현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와 필요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존중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성장의 능동적 실천이다. 이 사랑은 끊임없는 과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끈다. 실천적으로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인 사랑은 단순한 존재를 넘어서 자기 초월과 의식의 각성을 향한 초대이다. 파트너십의 진정한 도전은 이 사랑의 영적 차원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 영적인 사랑은 소유나 필요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다.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내면의 충만함에서 자라난다. 이런 형태의 사랑은 전통적인 의미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파트너가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변혁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둘 다 혼자였다면 결코 될 수 없었던 더 큰 존재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높은 진실과 더 깊은 연결로의 초대이다. 사랑이 단지 우리의 의식적인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고 종종 무의식적인 패턴의 거울이라는 깨달음은 진정한 충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 두 가지 주요 이유는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을 찾기 위함과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묶어두는 오래된 상처를 깨우기 위함이다.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자신의 두려움, 투사, 그리고 인식되지 않은 그림자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만이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무의식적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자신의 감정적 장애와 두려움에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치유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와 더 깊고 충만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자기 성찰은 만족스러운 관계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가 파트너에게 어떤 무의식적 투사를 하고 있는지, 왜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지를 자각할 때 우리는 반복해서 독성적이거나 불완전한 관계에 빠지게 하는 역학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패턴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어려운 질문과 마주할 때 시작된다. 나는 왜 이 관계에 빠졌을까? 어떤 무의식적 필요와 두려움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나는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무의식적 패턴을 깨뜨리고 상호 이해와 진정한 연민에 기반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자기 해방의 과정은 인내와 내적 작업을 요구한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과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의 결과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치유해야 한다.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기 치유의 길은 길지만 결핍이나 필요가 아닌 충만과 자유에서 비롯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부정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성장할 때 생긴다. 이 과정의 끝에는 더 깊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무의식적 투사나 기대에 의존하지 않는 사랑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위에 세워진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의 환상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을 존재의 모든 깊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유이다. 이 사랑 속에는 이상화나 실망이 들어설 틈이 없다. 오직 정직함과 진정성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적 연결의 아름다움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무의식적 패턴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을. 이 영상의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의 주제에 대해 이렇게 깊은 여정을 함께 해준 당신께 감사드린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란다. 그래야 더 많은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발견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 회원이 되어 더욱 심화된 독점 콘텐츠를 만나볼 수도 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내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다시 만나자.